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수술을 받아서 많은 흉터를 남기고 많은 변형이 생겨서 또 다른 2차, 3차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를 목격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요하는 상황이라면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캐스트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다쳤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우리 아이가 넘어졌는데 혹시 뼈가 부러진 걸까요? 우리 아이 성장판이 다쳤다고 하는데 꼭 수술해야 하나요?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골절, 부러진 경우에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 나누긴 했지만 지금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저희 모든 영상을 보시는 건 아니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저희가 질문답하는 겁니다. 골절된 경우라면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 또 깁스를 하면 얼마나 해야 하는지,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이게 많이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소아의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수술을 요하는 경우는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바로는 한 70에서 80% 정도는 깁스 후에 캐스트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부목, 캐스트 헷갈리실 텐데요. 부목은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직접 몰딩해서 다리의 모양에 맞게 굳혀서 만드는 스플린트, 즉 붕대를 이용한 부목이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초기 고정을 보통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와 같이 기성품들도 많이 나와서요. 여러 가지 재질에 따라서 기성품을 이용해서 초기 고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의 같은 경우는 팔이나 다리가 얇고 또 말랑말랑하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반깁스 고정을, 즉 부목 고정을 하지만 3일에서 7일 사이에 부종, 즉 붓기가 빠지고 통증이 좀 줄은 후에는 통깁스, 즉 캐스트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아이와 같이 파이버 글라스를 이용한 통깁스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요. 요즘에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HM 캐스트라고 해서 망사형 통깁스 제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말처럼 씌우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통깁스를 아이의 모양에 맞게 양말처럼 씌운 후에 이렇게 망사형으로 굳히게 되는 통깁스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통깁스를 한 후에는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통깁스를 사용하면서 뒤꿈치에 욕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발은 항상 이렇게 공중에 높게 띄워두거나 혹시나 다리를 내려놓게 되면 발 뒤꿈치 쪽에는 아주 푹신한 쿠션을 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이가 뒤꿈치를 아파하게 된다면 빠르게 병원에 내원하셔서 뒤꿈치를 따봐야 되는데요. 빠른 대처를 하면 약간의 욕창이 생기더라도 몇 주간 조심하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캐스트를 한 병원에 빨리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석고붕대, 즉 캐스트의 치료는 고대에서부터 인류가 이용했을 정도로 아주 역사가 깁니다. 인간이 골절을 당하게 되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보통 진흙이나 레진 등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의 석고붕대는 1830년대 벨기에 의사 루이 세이라는 분이 전분으로 굳힌 붕대를 사용해서 골절을 고정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점점 개발되게 되었고, 현대에 이르게 돼서는 유리섬유, 즉 파이버 글라스와 플라스틱 기반의 캐스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아직 긴장이 안 풀리시죠?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이렇게 유튜버의 길은 험난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어떤 원장님 그렇더라고요. 유튜브 하는 게 진료보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스트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봤고요. 이제 아이 아빠로서 애가 점점 커가면서 불안함도 기쁘지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얘가 놀다가 다치진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부모의 마음 다 맞습니다. 예, 다 똑같습니다. 예. 원장님도 맞습니다. 예. 항상 걱정이시죠. 그래서 아이가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이게 단순 타박상인지 골절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좀 궁금해요. 일단 다친 관절, 팔꿈치라고 치면 팔꿈치를 이렇게 서서히 움직여 봤을 때 아이가 굉장히 아파하거나 다 구부러지지 않거나 다 펴지지 않거나 해당 부위를 눌렀을 때 굉장한 통증을 호소하면 빨리 근처 정형외과를 방문해서 골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괜히 이게 부러진 건지 아닌지 만지다가 또 잘못 건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도 아이가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움직이고 해당 관절을 본인이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이면 그나마 골절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아이가 제법 아파하면 병원에 근처 정형외과라도 꼭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근처에 소아정형외과가 있다면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를 빠르게 만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모님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지 말고 애가 울고 너무 아파하면 빨리 그냥 근처 병원 가는 게 좋다라고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역 골고루 정형외과 의사가 분포가 잘 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쳐서 통증을 호소하거나 하는 증상을 보이면 빠르게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서 골절 유무, 그 성장판 손상 유무, 인대 손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초음파, CT, MRI와 같은 검사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요. 사실 이 깁스를 하고 뭐 며칠 하는 게 아니라 최소 4주 이상 맞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엄청 답답하고 간지럽고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네. 아이들은 이걸 더 못 참잖아요. 보통 아이들은 통상적으로 한 몇 주 정도 깁스를 하나요? 깁스는 골절의 정도와 부위에 따라서 주수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4주 정도가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4주 내내 통깁스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종이 있기 때문에 반깁스를 먼저 하고 그 뒤에 부종이 안정되면 통깁스를 통해서 최소 3주, 짧으면 2주 정도 추가 고정을 하게 됩니다. 통깁스를 할 때 아이들이 씻는 게 어려우시다고요. 요즘은 이러한 깁스 방수 커버라는 것이 개발돼서 손쉽게 장갑이나 장화처럼 통깁스한 부위에 씌워서 샤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HM 캐스트가 같은 경우에는 망사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못 씻거나 찝찝해하거나 땀이 차거나 하면 드라이기의 찬바람 혹은 에어컨 바람 혹은 선풍기 바람을 통해서 땀 등을 말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경험이 많은 소아정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꼭 무조건 4주 내내 통깁스, 캐스트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절하게 아이의 성격과 참을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치료는 조금씩 디테일하게 변형될 수 있고 통깁스를 조금 일찍 푼다면 이러한 발목 보호대를 추가적으로 착용함으로써 통깁스의 기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현대의학과 현대과학의 산물들을 잘 이용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덜 답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소아정형외과 선생님과 상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 세상 좋아졌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아이들의 골절은 성인과 다릅니다. 아이들의 골절은 성인들에 비해 훨씬 유압이 잘 되고 골막이 두껍고 점점 자라면서 커가면서 리모델링이 되는 성질도 강하기 때문에 성장판이 부러졌다고 해서 모든 환자를 다 수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경험해 보면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보다는 캐스트, 즉 통깁스로 치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금속판이나 금속정과 같이 좀 우악스럽고 많은 절개를 요하는 수술보다는 대부분의 수술은 K강선과 유연성 금속정과 같이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서 수술하게 되기 때문에 소아정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수술을 진행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간절하시네요. 네.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수술을 받아서 많은 흉터를 남기고 많은 변형이 생겨서 또 다른 2차, 3차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를 목격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요하는 상황이라면 대학병원 혹 근처에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를 안내와 같이 검색하셔서 방문해서 수술적 치료를 상담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예전에 저희가 영상에 한번 찍은 적 있죠. 소아 전문 정형외과 찾는 법. 그래서 우측 상단에 저희가 그 링크 지금 삽입을 해드릴 테니까 그 영상 보시고 어떻게 찾는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